내일 선거에서 한인 연방의원 탄생과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최초의 한인 시장이 탄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뉴욕, 뉴저지주의 유권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뉴욕시 본선거에서는 3건의 주민투표가 붙여질 예정입니다. 미국 망명길에 오른 이민자 12명이 트럼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국적법 관련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내일 선거에서 한인 후보들의 승전보가 기대되는데요. 한인 연방의원이 탄생할 것인가? 또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최초의 한인 시장이 탄생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출사표를 내고 치열한 선거 유세를 펼쳐온 한인 후보들의 선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 동부 최초 연방 하원의원 당선을 노리는 앤디 김 민주당 후보는 반 트럼프 정서가 일고 있는 유권자들을 집중 공략하며 현 공화당 현역인 톰 메가더 의원과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앤디 김 후보는 최근 맘머스 대학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6에서 48%로 메가더 의원의 2% 앞선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한인 연방 하원의원 당선에 청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으로 펜실베니아 연방 하원의원의 도전장을 내건 펄 김 후보도 부동층 표심 확보를 목표로 마지막 선거 유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최초 한인 시장에 도전하는 크리스 정 후보는 하워드 도노반 공화당 후보와 앤소니 샌보그나 무소속 의원과 경합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 후보는 최근 상대 후보의 흑색 선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민들을 직접 방문하며 유권자들과 소통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 소속으로 펠팍시 의원 5선에 도전하는 이종철 후보와 첫 당선을 노리는 폴 김 후보, 공화당 소속 김재현 후보가 경쟁을 치르고 있고 잉그루드 클립스 시의원에는 공화당 박명근 후보와 민주당 지미송 후보가, 리치필드 시의원 3선을 노리는 민주당 데니스 심 후보, 클로스터 시의원 재선을 노리는 제니 정 민주당 후보, 레오니아 시의원 벤자민 최 후보 등 10명의 한인 후보들이 표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뉴욕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뉴욕주 하원의원 4선에 도전하는 롱김 후보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내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뉴욕, 뉴저지주의 유권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규 유권자의 대다수가 민주당 유권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화당 유권자 수가 줄어드는 데 따라 민주당 유권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개월 동안 뉴욕주의 민주공화 양당의 유권자 수가 약 16만 명 증가했는데 신규 유권자의 대다수인 15만 8천 명은 민주당 유권자이며 공화당 유권자는 1,435명 증가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뉴욕주 민주당은 지난 4월 등록 유권자 562만 1,811명에서 10월 15만 8,219명, 3%포인트가 증가해 총 578만 30명을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공화당 등록 유권자는 1,435명 증가한 263만 3,776명에 그쳐 공화당 유권자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주 일부 지역에서는 공화당 유권자 수가 줄어드는 데 따라 민주당 유권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뉴저지주도 지난 1월부터 집계한 결과 총 15만 명이 투표를 신청해 유권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유권자들은 577만 1,409명이었지만 현재 유권자는 592만 1,367명으로 약 15만 명이 증가했다고 내무국이 발표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 등 주요 정치인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퀸즈, 브루클린, 스태튼 아일랜드 지역 투표소 100곳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공되는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을 포함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등 총 6개 언어 통역 서비스가 추가 제공됩니다. 중간 선거가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한편 뉴욕시 본선거에서는 3건의 주민 투표가 붙여질 예정입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일 실시되는 주민투표의 첫 번째 안은 뉴욕시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가 한 명의 후원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후원금 한도를 낮추는 내용입니다. 과반 이상 투표를 얻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뉴욕시장과 시감사원장, 시공익옹호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이 현행 최대 $5,100에서 $2,000로 줄어들며 뉴욕시의원 후보자는 현행 $2,850에서 $1,000로 낮춰지게 됩니다. 두 번째 개정안은 현재 뉴욕 시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참여 예산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기구인 시민참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시장이 8명, 시의장 2명, 5개 보로장이 각각 1명씩 임명됩니다. 세 번째 개정안은 현행 연임 제한이 없는 뉴욕시 커뮤니티 보드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최대 4회 연속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미국 망명길에 오른 캐러밴에 속한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 12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이민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민자들을 대리한 존 쇼먼 변호사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캐러밴 대응 정책이 위헌임을 선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트럼프 대통령과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 등이 법률상 권리를 남용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민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헌법상 권리는 수정헌법 5조에 규정된 것으로 어떤 사람도 적법한 절차 없이 생명, 자산, 신체의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조항으로 캐러밴에 속한 이주민 대부분이 불법 이민자라 하더라도 최소한 미국의 적법한 절차 아래에서 이민 또는 난민 신청 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러밴 북상에 맞서 15,000명 규모의 현역병을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배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국적제도 개선 자문 태스크포스를 발족했던 한국 법무부가 국적법 관련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의 복지 혜택을 받은 바 없으며 거주 의도가 없었던 경우 해당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종걸 의원은 지난 주말 LA 한인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적제도 개선 자문 태스크포스가 국적 포기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와 관계기관, 재외동포재단이 참여한 국적제도 개선 자문 태스크포스는 연구와 수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포기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선별해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구제안을 마련했습니다. 구제안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1차적으로 한국 거주 의도가 없으며 해당 국가에서 영주를 목적으로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로부터 의료보험 등 복지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 안에 국적 포기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신고를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현행 국적법에는 부모 둘 중 하나가 한국 국적 보유 시 외국에서 낳은 아들의 경우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제1국민역에 편입돼 국방의 의무가 발생하며 신고 기간이 하루만 지나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었습니다. 미국의 전체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 중 한국인은 국가별 4번째로 많았습니다. 또 학생비자 소지자가 전문직 취업비자로 변경하는 경우는 한국인이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 자료에 따르면 2017-2018 회계년도 전체 H-1B 비자 소지자 41만 9,637명 중 한국인은 4,465명으로 1.1%를 차지해 국가별 4번째로 많았습니다. 인도인이 30만 9,986명으로 73.9%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중국인이 4만 7,172명 11.2%, 캐나다 4,625명 1.1%로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H-1B 소지자는 남성이 여성의 3배에 달했지만 한국인은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적어 여성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습니다. 또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F1 비자에서 H-1B로 변경한 한국인은 6,930명으로 전체 22만 145명 중 약 3.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인 10만 1,211명, 중국인 5만 9,237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H1B로 변경한 외국인 가운데 석사 학위 소지자가 15만 899명으로 가장 많고 학사 학위 3만 2,591명, 박사 학위 소지자는 3만 1,850명이었습니다. 전공은 컴퓨터 과학이 3만 1,5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자공학, 경영학,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등이며 평균 임금은 지난해 기준 7만 9,165달러였습니다. 뉴욕시가 공립학교의 과밀 학급이나 홈레스 학생 증가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한 가운데 카렌자 교육감이 공립학교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처드 카렌자 시 교육감이 앞으로 5년 동안 17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공립교 시설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전체 예산의 절반가량인 88억 달러를 투입해 88개의 학교 건물을 추가로 건설하고 5만 7천 명의 학생을 추가 수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부 시 공립교에서는 다수의 학생들이 컨테이너로 지어진 가건물의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오는 2021년까지는 모든 교실에 에어컨디셔너를 설치하는 목표도 포함됐습니다. 2억 3천만 달러는 기존 트레일러 교실 제거에 쓰여질 예정이며 7억 5천만 달러는 학교 인터넷 환경 개선과 사이버 보안 강화에 배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홈레스 학생을 돕기 위한 인력 채용을 위해 예산 1,200만 달러도 포함됐습니다. 2017-2018 학년도 뉴욕시 공립교의 홈레스 학생은 10만 5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카렌자 교육감은 예산 집행을 위해 시의회 일정에 돌입하며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면 앞으로 5년 동안 뉴욕 시내 1,800여 공립학교에 예산이 투입됩니다. 시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만 남는데 시장은 이미 이 계획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년 동안 고정됐던 은퇴 플랜 적립액의 세금 공제 한도액이 늘어납니다. 50세 이상 고소득자들은 많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19년 개인 은퇴 계좌 적립 한도액을 6천 달러로 인상한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세전 금액 기준이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013년부터 올해까지 5,500달러로 고정됐던 적립 한도를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장인 은퇴 플랜인 401K나 403B, 457 플랜, 연방정부의 350 세이빙스 플랜 적립 한도도 내년에는 19,000달러로 올해보다 500달러 높아집니다. IRS는 50세 이상 인구의 추가 적립 허용 한도는 401K 등 직장 은퇴 플랜은 6,000달러, IRA는 1,000달러로 종전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IRS의 이번 발표로 50세 이상 고소득자들은 내년에 IRA와 401K만으로도 3만 2천 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추가 적립 허용 한도까지 활용한 50세 이상 가입자의 14%는 훨씬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각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 됨됨이 등을 보고 투표를 하는데요. 다민족이 사는 미국에서는 후보가 어떤 인종이냐에 따라 표심이 크게 갈리기도 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한인 정치력 신장을 바라는 한인 유권자들도 예외는 아닐 텐데요. 한인들은 어떤 점을 후보 선택 기준으로 삼고 있을지 여준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한인 후보냐, 후보자의 공약이냐.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한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화두로 떠오른 주제입니다.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한 취지로 무조건 한인을 뽑자니 지역 주민의 입장에선 다른 후보자들도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면은 여기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공약이 정당하면은 공약을 우리도 혜택, 그 공약에 따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날선 비판도 있었습니다. 글쎄 저는 뭐 아무리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그냥 어차피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그 모든 그 뭐랄까 전체 인종을 봤을 때는 그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시즌만 오면 정치력 신장을 외치며 한인들의 단합을 강조하지만 정작 미국 사회에선 한인들끼리 대립하고 싸우는 일이 부지기수라며 한인 후보에 몰표를 주는 것 자체가 넌센스란 겁니다. 그 지역이 한국 사람이 그 지역에서 한국 사람이
뭐 일을 한다고 해서 더 잘을 한다는 거는 없어요.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더 잘하고 노인 아파트 같은 데도 있죠. 매니저가 한국 사람이면은 거기는 포기해야 돼요.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 한인들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선 그래도 한인 정치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한인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는 게 한인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한인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을까요? 한인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실 것 같은데요. 타인종의 정치력에 비해 아직 갈 길이 먼 만큼 우선적으로 한인 정치인 배출이 필수라는 겁니다. 한인을 위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만나서 설득해서 친한파가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동시에. 그러나 첫 번째로 한인을 많이 배출하는 것도 저희 소수민족의 정치를 신장을 위해서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인 정치인들이 민족성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정책과 역량으로 주민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한인들은 선거를 떠나 한인 정치력 신장의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LA 국제공항이 서부 지역에서 가장 많은 여행객들이 몰리는 공항으로 꼽혔습니다. 여행 전문 사이트 호퍼와 온라인 보험회사 인셜 마이트립에 따르면 LAX는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110만 명의 여행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붐비는 공항이 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추수감사절 전날인 21일 아침 7시가 가장 많은 항공 여행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1위는 애틀란타 국제공항으로 130만여 명의 여행객이 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집계됐으며 LAX를 포함해 시카고와 댈러스 국제공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LAX에서 가장 많은 여행객이 몰리는 날은 추수감사절 전날인 21일 아침 7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2일 오후 플로리다주 텔러에시의 한 쇼핑센터에 있는 요가 교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고 총격범은 자살했습니다. 텔러에시 경찰은 자살한 총격범의 신원은 40세의 스콧 폴 메이얼로 단독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범행 당시 메이얼은 요가 교실에 갑자기 들어와 경고 없이 총격을 시작했으며 인종차별주의자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 테너플라이의 KCC 한인동포회관의 새 관장으로 류은주 씨가 임명됐습니다. KCC는 바이오 업계에서 글로벌 마케팅 임원으로 활동해온 류 신임 관장의 영입으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KCC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문화,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과 관련한 10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류 신임 관장은 그동안 기업 활동과 함께 뉴욕 나눔재단, 이노비 등 비영리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퀸즈 플러싱 다운타운이 포함된 1구역은 시간당 주차 요금이 $2로 종전보다 $1 올랐습니다. 또 베이사이드 벨블러바드의 상업지구와 써니사이드, 우드사이드, 롱알랜드 시티 등이 포함된 2구역은 시간당 $1 50센트로 인상됐으며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프레시메도우, 와이스톤 등 주택지구인 3구역의 경우 시간당 $1 25센트로 기존보다 25센트씩 상향 조정됐습니다. 버겐 발렌티어 메디컬 이니셔티브는 2019년 1월부터 한인 무보험자 대상 한인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료센터는 해켄색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상검진 서비스는 건강검진, 종합혈액검사, 소변검사, 예방접종, 영양관리, 의료상담, 전문의 검진, 여성건강, 당뇨병 관리와 교육, 만성질환 관리 등이 제공됩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3일 퀸즈 플러싱 156가 H마트 앞에서 한인들의 투표 참여 독려 메시지가 담긴 배너를 들고 행진하며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KCC 한인 동포회관은 3일 저녁 다채로운 전통 춤과 연주를 관람하고 함께 즐기는 제13회 한국 무용과 음악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6.25 한국전 참전 용사들은 지난 금요일 레오니아에서 머겐 카운티 셰리프에 도전하는 로버트 쿠글러 후보를 지원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64도, 섭씨 영상 18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섭씨 영상 9도. 수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목요일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